오늘은 저희에게 특별한 사연을 보내온 조지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지아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 문화의 깊은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한류가 전 세계에 퍼지기도 전에 조지아는 이미 한국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국 문화에 빠진 그녀의 이야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조지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슬픔과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며 한국으로 가기 위해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조지아의 열정과 도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나요? 그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지아의 사연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그녀의 꿈을 향한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조지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특급 사연의 채연이에요. 저희는 특급 사연에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특급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대학생 조지아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한국에 아주 관심이 많아 대학도 한국어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좀 놀라실 수 있겠네요. 한류 바람이 본격적으로 일기도 전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진 카자흐스탄 사람이라니 신기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혹시 데니스 텐이라는 피겨 선수를 아시나요? 한국의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와 같은 소속사였던 덕분에 김연아 선수의 아이스쇼도 출연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에는 의병장 민경호의 후손 고려인 데니스 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도 방영되었었죠. 데니스 텐이라는 선수는 카자흐스탄의 김연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냈고 2014년 소치 올림픽까지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의 최초를 만들어낸 선수죠. 저는 어려서부터 데니스 텐 선수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를 써내려가는 선수이니 자부심이 생길 만하잖아요.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에 관심이 가니 김연아 선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몹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데니스 텐 선수는 2018년 자동차 100미러를 훔치려는 괴한들과 난투극을 벌이다가 흉기에 찔려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사망했는데요. 몇 날 며칠을 울며 슬퍼했던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고 그리워한답니다. 그리고 그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대학도 한국어과로 진학을 했죠.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취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말렸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린 건 저희 집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이거든요. 전제 학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한국에 꼭 가보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자리를 잡고 싶었죠.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여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힘든 가정 환경이었지만 딸이 학업을 포기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꿈을 계속 키워갔지만 제 마음속을 돌덩이처럼 누르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요. 무엇보다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습니다. 남동생의 학비와 생활비까지는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죠. 알마티는 그래도 카자흐스탄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그만큼 물가도 높고 집값도 비쌉니다. 이사를 갈까도 여러 번 고민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매의 장래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이 알마티를 떠날 수 없다고. 너희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끝까지 버틸 거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셨죠. 그런데 이놈의 돈은 사람을 자꾸 눈치 보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눈치가 보여서 간식을 먹고 싶다든가 어딜 가고 싶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은 엄두도 못 냈어요. 일찌감치 단념했죠. 그러고 보면 전단 한 번도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어리광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조르거나 투정해도 얻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장녀라서 착하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성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냥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 때문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장렬하는 부담감에 짓눌려 내가 꼭 뭔가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뭐 그게 지금의 악바리 근성을 갖추게 해서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긴 한 것 같지만요. 어쨌든 전 머리와 몸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제가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깨달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요. 거의 24시간을 쪼개어가면서 바쁘게 악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냐고요? 공부를 잘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 식당 서빙도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가끔 여행을 이 먼 나라까지 오는 관광객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정말 친절했어요. 그들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지 않냐고 격려도 해주고 이상한 눈빛도 보내지 않았죠. 딸 같다며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덕담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들 친절해서 그때 역시 한국인들은 다 착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은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어서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독학으로 익힌 한국어로 말을 붙이면 불쾌해하더군요. 웃기죠. 그래도 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했어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저의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니 정말 치열하게 전쟁통을 지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공부도 말이에요. 책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코피가 흘렀습니다. 가끔은 이런 삶이 진절머리가 날 때도 있고 과연 내가 공부를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불안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학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제 생각을 지지해 주셨으니까요. 부모님이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전 제 주변의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책에 손도 못 대어보고 공장에 다녔을걸요. 그래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급여도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교환학생도 신청을 했던 건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제가 장학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행을 위해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비행기표와 생활비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듣자 부모님께서는 곤란한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잘 때 조그맣게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부모님 목소리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몰라요. 전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철이 일찍 들었던 만큼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돈을 당장 구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부모님을 원망할 수 없지만 돈 때문에 이번 기회를 포기한다면 평생 한국에 가볼 수도 없어 제가 꿈꿔온 삶이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간절했고 한국에 가야만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포기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힘겹게 부모님께 이 생각을 전했고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집안 살림에 무리가 되는 큰 금액인데도 끝내 마련해서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네가 여태껏 잘해왔던 것처럼 한국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란다. 투자자를 실망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내가 잘할 거라 생각해 우리 딸이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 집안의 큰 자랑거리가 되겠구나.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죠. 공부하기 위해 온 한국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니스 텐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반짝반짝하고 세련된 한국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서 낯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 음식의 질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식에도 푹 빠지게 됐죠. 학식이 워낙 맛있어서 한국 음식에 빨리 정을 붙일 수 있었어요. 또한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찌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한국어는 꽤 하지만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아.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생소한 제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기숙사는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줬습니다. 가진 돈이 없다 보니 기숙사 비용까지 내려면 제가 밥을 굶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솔직히 룸메이트를 잘못 만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정말 다행히 잘 만났어요. 함께 방을 쓰는 친구는 제가 외국인이라 꺼릴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K-팝에 관심이 있냐며 오히려 먼저 다가와 주었거든요. 전 그 친구 덕분에 이젠 아이돌 팬이 돼버렸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이에요.
친구 덕분에 멋진 사진들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함께 매일 방에서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하루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한국에서는 공부하면서도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했을 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전 정말 놀랍죠.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건 처음이었어요. 전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제 딱한 사정을 봐준 사장님은 제게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셨고 외국인인 걸 감안해서 제가 실수를 해도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가끔 보너스도 더 넣어주시곤 했고요. 가게 장사가 잘 될 때는 바쁜데 수고 많았다면서 넣어주셨고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쉴 때 뭐라도 맛있는 거 먹으라면서 몇 푼이라도 더 넣어주셨답니다. 지금은 그만두었는데요. 그 사장님께 받았던 것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절 정말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었거든요. 끼니도 거르지 않도록 챙겨주셨고 때로는 정말 부모-자식 관계처럼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도 주고받고는 했죠.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 많이 의지했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현재 그 가게는 대박이 나서 줄을 서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답니다. 착한 사람은 승리한다는 말은 정말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금방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빌린 큰 돈을 생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저희 집 경제에 도움도 되고 있죠. 가끔은 제가 쓸 곳을 아끼면서 남동생이나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릴 정도는 됩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가끔 남동생 학비도 부담할 때가 있었는데요. 남동생도 공부를 곧잘 하니 보람차고 뿌듯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가득한데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장학금을 유지하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 계속 한국에서 나와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제가 잘 아는 러시아와 한국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있어서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환상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사연자분께 꼭 전달해 드릴게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꼭 만나요.